남편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엔 아내가 피곤하다 하기 싫다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심지어 투정까지 부립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는 박히는 순간 돌연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해 버립니다. 여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몸을 뒤로 빼지도 않고 손으로 밀쳐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당신을 받아냅니다. 역시 내 아내도 원하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튕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거구나.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삽입 전까지 싫다 하고 찡찡거리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밀려 들어오니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나 삽입이 시작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달리 밀고 들어오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건 기뻐서가 아니라 차라리 빨리 끝내라는 항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 당신이 쾌락을 느끼고 있을 때 아내는 속으로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여성들의 속마음을 들어온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울면서 고백하는 아내들이 찾아옵니다. 원장님, 남편이 시작할 땐 하기 싫다고 말하는데도 결국 강행하니 저는 그냥 포기하고 몸을 내줍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시간이 지옥 같습니다. 남편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침묵은 절대 쾌감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남편의 성급한 박자를 견디다 못해 저항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내뱉는 마지막 포기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침묵을 사랑의 동의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버튼 하나 눌렀다고 켜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아궁이처럼 충분히 불을 짚고 장작이 바싹 말라야만 활타오릅니다. 당신은 지금껏 불도 안 붙은 장작에 억지로 박아 넣으며 아내를 뜨겁게 만든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아내의 침묵을 눈물에서 신음으로 바꾸는 비밀. 제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당신의 가정을 구할 더 귀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달 전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산 부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먹한 분위기에 68 동갑내기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사업에 매진해 자수성가한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이셨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하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현모양처의 표본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개의 외로운 섬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분께서 먼저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도무지 속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피곤하다. 허리가 아프다. 내일 하자. 그런데 제가 좀 밀어붙여서 막상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받아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든가 좋으면 처음부터 좋다고 하든가 해야지 매번 저를 헷갈리게 만드니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얌전히 듣고만 있던 아내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분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아내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가슴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특히 밤에요. 우리 남편은 늘 급해요. 제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몸이 따라졌지만
이제는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도 남들은 다 좋다는데 당신만 유난 뜬다며 핀잔을 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저항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남편은 더 화를 내고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결국 제가 깨달은 건 그냥 조용히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받아주면 남편은 자기가 잘해서 제가 만족한 줄 알고 금방 끝나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 40년간 터득한 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혹시 이 부부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내의 거부를 튕기는 것이라고, 아내의 침묵을 만족의 신호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당신의 낡은 고집이 아내에게는 평생의 상처와 공포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부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폭력적이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수십 년간 침묵으로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침실은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정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묵묵히 인내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분은 아내의 진심을 전해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아내에게는 공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제게 거의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희 부부는 이제 끝난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의 몸이라는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순서를 전혀 모르셨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의 남편분을 보며 저는 처방전을 쓰는 대신 아주 오래된 시골집에 아궁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뜨끈뜨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짜고짜 저 두껍고 축한 장작부터 쑤셔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붙을까요? 남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연기만 나고 불은 금방 꺼져버리겠지요. 먼저 마른 집이나 장가지를 넣어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그 불씨가 살아나면 가는 장작 그리고 마지막에 굵은 장작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이 잘 붙도록 부채질도 해주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중간중간 살펴봐야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선생님. 여성의 몸이 바로 저 아궁이와 같습니다. 남성의 몸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온풍기와 같아서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릅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서서히 달궈주어야만 비로소 그 깊고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제 비유를 듣는 순간 남편분의 얼굴에 아주 큰 충격과 깨달음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의 몸을 자신과 똑같은 온풍기라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급함이 아내의 아궁이를 얼마나 차갑게 만들었을지 그는 비로소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40년간 불씨도 피우지 않은 차가운 아궁이에 젖은 장작 즉 삽입부터 냅다 쑤셔 넣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아내라는 아궁이는 뜨거워지기는커녕 매캐한 연기 즉 고통만 내뿜고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요. 아내분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조용해졌던 이유는 그 젖은 장작이 타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밀어넣으니 차라리 연기를 들이마시고 질식하는 편이 낫겠다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가 제 말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씨 만들기, 즉 흥분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길 키우기, 즉 고조기입니다. 세 번째는 활활 태우기,
즉 절정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잠불 관리하기, 즉 해소기입니다. 이네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쳐야만 아궁이는 비로소 진짜 아궁이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남편분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어렴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 불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제가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그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지켜보며 완성한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과연 그 첫 번째 단계 불씨 만들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당신은 영원히 아내의 아궁이에 불을 붙일 첫 번째 성량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성급한 사랑이 아내에게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성의 쾌감은 어떤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내 개의 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몸 앞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남성의 쾌감은 직선 계단이고 여성의 쾌감은 나선형 계단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성의 성적 흥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직선으로 쭉 뻗은 계단을 오르듯 빠르게 정점을 향해 올라갑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쾌감은 마치 아름다운 성의 꼭대기 탑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과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만 비로소 최고의 경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나선형 계단은 크게 네 개의 층, 즉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 흥분의 방입니다. 이 방은 쾌감의 성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이 방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아내의 몸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골반으로 몰리며 질내부는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을 통과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분들 놀라셨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전이라고 생각하며 고작 1-2분 만에 끝내버렸던 그 시간이 사실은 아내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방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부드러운 스킨십과 칭찬 포옹을 통해 아내의 몸과 마음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고조의 방입니다. 흥분의 방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쾌감의 수위가 높아지는 고조의 방에 이릅니다. 이 방에서는 혈액이 골반에 더욱 집중되어 작은 돌기가 팽팽해지고 질입구의 근육이 수축하여 더 좁아지며 질 안쪽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 방에서는 부드러움과 함께 조금 더 직접적이고 리드미컬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함께 리듬을 타야 하는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절정의 방입니다. 이 방이 바로 나선형 계단의 가장 꼭대기 모든 쾌감이 폭발하는 오르가즘의 방입니다. 이 방에 도달하면 아내의 골반 근육은 일정한 간격으로 강력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쾌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 깊은 치유와 해방감을 안겨주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네 번째 방 해소의 방입니다. 절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몸은 서서히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해소의 방에 이릅니다. 이 방에서는 몸이 아주 예민하고 감성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따뜻한 포가 다정한 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방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다음번에 아내가 다시 쾌감의 성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특별한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여성의 성반응과 호르몬의 관계를 연구해 오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잉그리드 베리만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원장님,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첫 번째 방인 흥분의 방을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방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열릴 리가 없지요. 여성의 흥분기에는 옥시토신, 도파민,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충분히 분비되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안정감과 기대감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모든 성관계는 여성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잉그리드 박사의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아내의 집 현관문도 열지 않은 채 다짜고짜 안방문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당연히 당신을 반가운 손님이 아닌 무단 침입한 강도로 여길 수밖에요.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내의 첫 번째 방 흥분의 방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당신을 기꺼이 다음 방으로 초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실용적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성급한 사랑을 아내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바꾸어 줄 흥분의 방해 문을 여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인내심과 정성을 요구할 뿐입니다. 제가 앞서 여성의 몸을 아궁이에 비유했습니다. 흥분의 방은 바로 이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 위한 첫 단계, 즉 불쏘시개를 준비하고 작은 불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최소 15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 15분을 투자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기쁨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불쏘시개를 모으십시오. 비성적인 스킨십, 아궁이에 불을 지히려면 가장 먼저 마르고 잘 타는 집이나 장가지 같은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스킨십입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아내의 가슴이나 성기로 직행하는 실수를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불쏘시개도 없이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신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어깨와 등을 천천히 마사지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소. 당신 손이 참 고구려와 같은 따뜻한 칭찬의 말을 곁들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아궁이를 데우기 위한 최고의 마른 장작입니다. 2시간 동안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불씨를 만드십시오. 예상 밖의 장소 공략.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작은 불씨를 피울 차례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진짜 불씨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아내의 목덜미, 깃불, 쇄골 손가락 사이 허벅지 안쪽처럼 당신이 평소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예민한 부위들을 당신의 입술과 숨결로 아주 가볍게 자극해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벼움입니다. 마치 깃털로 간지리듯 당신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극에 아내의 뇌는 이건 뭐지? 하는 새로운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온몸의 신경이 그 자극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쾌감의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첫 번째 성냥불입니다. 세 번째, 불씨를 키우십시오. 전신으로 퍼지는 온기.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면 이제 그 온기를 몸 전체로 퍼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아내의 몸 구석구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넓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때 약간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아내의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몸에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최소 15분 이상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고 몸이 부드럽게 이완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흥분의 방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아내는 비로소 다음 방 즉 고조의 방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려고 했던 그 문을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편분들이 바로 이 흥분의 방에서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애써 피운 불씨를 꺼뜨려 버립니다. 아내가 보내는 그린라이트 신호는 무엇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레드라이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아내의 몸이라는 아궁이에 성공적으로 불씨를 지혔습니다. 하지만 불씨를 지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불길을 잘 키워서 방을 뜨끈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안전하게 잔불까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방인 고조의 방부터 마지막 해소의 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고조의 방에서는 리듬을 타십시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몸이 움찔거리며 당신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갈망하는 듯한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이 바로 고조의 방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더 직접적이고 리드미컬한 자극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급하게 그곳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골반 전체와 질 깊은 부위까지 더 넓은 영역으로 자극을 확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지립구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아내의 골반 움직임에 맞춰 당신의 허리를 움직여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삽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 절정의 방에서는 아내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 방의 문은 당신이 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스스로가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아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안정적인 리듬과 압력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계에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속도를 높여 자신의 절정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거의 다 지어진 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절정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것 같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거나 괜찮아 당신 몸이 이끄는 대로 맡겨봐 하고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지지와 신뢰가 아내가 마지막 두려움을 이겨내고 황홀한 절정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방 해소의 방에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사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내버려 둔 채 돌아 눕습니다. 이것은 잘 타오른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최악의 마무리입니다. 절정이 끝난 후 10분 이후의 시간이 다음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내의 몸은 극도로 예민하고 감성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포옹, 다정한 입맞춤, 그리고 사랑하오늘. 정말 고마웠소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날의 모든 경험을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깊은 사랑의 교감으로 완성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내는 당신을 그저 욕구를 해결하는 남자가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많은 남편분들이 갱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십니다. 원장님, 제 아내는 갱년기라 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갱년기 아내를 둔 모든 남편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째,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인정하십시오. 갱년기가 되면 여성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질이 건조해지고 성욕이 예전 같지 않으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을 병이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우리 부부의 사랑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내의 몸이라는 배가 이제 새로운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최고의 무기는 공감입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 보일 때 당신은 왜 맨날 그래 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아내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의 폭풍을 겪고 있는지 공감해주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당신에게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내의 유일한 항해 동반자입니다. 셋째, 현명한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재건조증은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아내와 함께 약국에 가서 좋은 수용성 윤활제를 구입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부부의 관계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뻑뻑한 돛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비사입 스킨십의 즐거움을 발견하십시오. 갱년기에는 반드시 삽입을 해야만 하는 성관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신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꼭 껴안고 잠이 들거나 따뜻한 물에 함께 몸을 담그는 등 삽입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이러한 교감의 시간이 쌓일 때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니 아궁이 사랑법과 갱년기 항해법을 실천한 부부들은 단순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부부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아내의 침묵 때문에 고통받던 그 사업과 남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성급함을 고치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15분씩 아내의 몸이라는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손길과 기다림에 수십 년간 닿여있던 아내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통이 아닌 기분 좋은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만족의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부부는 며칠 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원장님, 제 아내가 어젯밤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헛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의 잠자리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새로운 불을 지히는 그 시간이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 부부의 변화는 침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변화에 자신감을 얻어 이제 남편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아침 식탁에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수십 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 용기를 낸 모든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선물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 그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내의 몸이라는 아궁이에 불을 지히는 구체적인 기술과 마음가짐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진실 하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침실에 불을 켜는 진짜 스위치는 침실 밖에 있다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밤에 최고의 기술을 선보여도 낮 시간 동안 아내에게 무심하고 권위적인 남편으로 군림한다면 아내의 아궁이는 절대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여성의 성욕은 남성처럼 단순한 물리적 충동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이라는 기름이 충분히 부어져야만 타오르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낮 동안 아내에게 쌓는 사랑의 점수가 밤에 아궁이를 데우는 가장 중요한 딸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내가 힘들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조용히 허리를 한번 감싸 안아주는 것,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심한 척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오늘따라 당신 참 고구려 하고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낮의 다정함과 존중이야말로 아내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밤에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의입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번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내를 위해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그의 손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현란한 기술이 아니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저녁 식사 한 끼였던 것입니다. 이제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성급한 사랑이 아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4단계의 비밀 지도를 아낌없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가슴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흥분의 방입니다. 최소 15분의 시간 동안 부드러운 스킨십과 칭찬으로 아궁이의 불씨를 만드십시오. 둘째, 고조의 방입니다. 아내의 신호에 맞춰 리드미컬한 자극으로 불길을 키우십시오. 셋째, 절정의 방입니다. 아내를 믿고 기다리며 그녀 스스로 최고의 순간에 도달하도록 도우십시오. 넷째, 해소의 방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10분의 시간 동안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로 잠부를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낮 시간 동안 쌓아올린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예전처럼 아내의 침묵 속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무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의 온기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변화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술을 시도하기 전에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를 뒤에서 꼭 10분만 안아주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체온과 심장 소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당신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당신의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그 어떤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아내의 몸과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밤 아내를 먼저 안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은 그 용기 있는 선언의 의미로 댓글에 숫자 14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다짐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존중과 배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현이었습니다.